당신의 품격을 깨우는 죽비 맹자의 뜨거운 철학. 당신은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걸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고개를 돌렸습니까?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고 속으로 분노했지만 결국 내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녁의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라고 자책했습니까? 2500년 전 전쟁의 비명과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던 중국 전국시대, 그곳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잔혹한 세상에서 그러나 단한치도 자신을 굽히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 그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은 왕이 아니라 도적놈일 뿐이라고 일갈했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외쳤으며 이익만을 좇는 군주들에게 의로움만이 탑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맹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냉철하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본 리얼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철학은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오늘날의 냉소주의를 정면으로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번 이사한 어머니, 천하를 흔든 아들. 맹자의 어머니는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던 그녀에게는 거창한 교육 철학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본능적 직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 그들이 살던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콕하는 소리를 들으며 장례 절차를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이건 아이냐? 그녀는 집을 팔고 시장통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장통은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어린 맹자는 이번에는 장사꾼들의 호객행위를 따라하고 물건값을 깎는 흥정을 놀이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3번째 이사지는 학교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맹자는 비로소 학생들이 공부하고 예절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머니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낫네. 이것이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시킨 게 아닙니다. 부자 동네로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어떤 가치관이 아들의 영혼을 채울 것인가였습니다. 대치동 어머니들 고생 많으십니다. 맹자의 철학은 이미 어머니의 선택 속에 씨앗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당신은 강도다라고 외친 남자, 맹자 어머니가 지를 어찌 키웠는데? 쯧쯧쯧. 맹자가 성인이 되어 스승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시대, 이름 그대로 온 나라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던 시대,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땅을 빼앗고 백성을 쥐어짜내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 군주들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더 강해지고 내 금고가 더 불어날 수 있는가? 맹자는 이 지옥을 바꾸기 위해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상인 왕도 정치를 설파했습니다. 양나라의 해왕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천리길을 마다않고 오셨으니 필시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해주실 방책이 있으시겠죠?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CEO가 컨설턴트에게 우리 회사 매출 어떻게 올릴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맹자의 대답은 해왕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렸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의가 있을 뿐입니다. 해왕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 노인네는 지금 뭐라는 거지? 나라를 경영하는데 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맹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왕이 이익을 말하면 대신들도 이익을 말하고, 대신들이 이익을 말하면 백성들도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빼앗으려 들고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맹자는 아주 정확한 사회학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내가 먹으면 내가 굶고, 내가 가지면 내가 잃는 구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갈 터인데? 맹자가 2500년 후까지 커버는 안 되나 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신뢰도, 협력도,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약육강식의 정글만이 남을 뿐입니다. 맹자가 제시한 대안은 의와 인이었습니다.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들은 내가 더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를 묻게 되고, 인간미를 기준으로 삼으면 저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맹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책이었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맹자는 한 나라에서 거절당하면 다른 나라로, 또 거절당하면 또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랑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성인의 DNA가 잠들어 있다. 맹자 철학의 가장 뜨거운 핵심은 성선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이 주장은 당시에도 지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뉴스에서 매일 끔찍한 사건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말은 순진한 낙관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맹자의 성선설은 감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과학적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본능이다.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맹자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측은지심 외에 맹자는 세 가지 마음을 더 제시했습니다.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악행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양지심은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 사단, 즉 네 가지 단서라고 불렀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서라는 단어입니다.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키우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연봉으로, 스펙으로, 외모로 평가받습니다. SNS에서 얻는 좋아요 개수가 자존감을 좌우하고 남과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남이 매긴 등급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부조리에 분노할 줄 아는 그 선한 본능에 있다고. 당신이 연봉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그것은 당신의 인간적 품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성인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호연직이 누구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근육.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맹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잘한다. 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는 넓고 큰 기운.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맹자는 바로 이 호연지기가 있었기에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연지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맹자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비. 의로운 일을 쌓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착한 행동으로는 호연지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옳은 선택을 반복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거대한 기운을 만듭니다. 둘째, 직. 굽힘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이중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꾸면 호연지기는 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참고 따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분위기 깨기 싫어서 같이 웃어줍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당신의 호연지기를 갉아먹는다고.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자꾸 비굴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찔림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에 따른 선택을 반복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권력자가 당신을 위협해도, 상사가 당신을 압박해도 당신의 영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입니다. 구방심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 맹자는 학문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구방심, 즉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르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온 마을을 뒤지며 찾으면서 왜 정작 소중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 말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누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떤 뉴스가 떴는지,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합니다. 출근해서는 상사의 눈치를, 동료들의 평가를, 고객의 반응을 살핍니다. 퇴근 후에는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며 비교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밖을 향해 있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준. 정작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맹자의 표현대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맹자가 제시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밖으로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남의 기준에 맞추려다 너덜너덜해진 당신의 본성을 되찾으십시오. 당신 안에 측은지심이 아직 살아있는지, 수호지심이 작동하는지, 시비지심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명상이나 힐링 같은 부드러운 개념이 아닙니다.
맹자에게 구방심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남의 의견에 휘둘리고 남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착각하고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 이 모든 현대인의 병은 어쩌면 맹자가 경고했던 방심, 즉 마음을 놓쳐버린 상태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왕도와 패도 힘이냐 마음이냐. 전국 시대의 군주들은 패도에 열광했습니다. 더 많은 군사, 더 날카로운 무기, 더 교묘한 전략.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왕도를 설파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정의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 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덕으로 굴복시키면 기뻐하며 진심으로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급과 권한으로 부하를 쥐어짜면 겉으로는 내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그런 조직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하지만 상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부하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성장을 도우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표와 용돈으로만 통제하려 들면 아이는 부모를 거래 상대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면 아이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맹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리더십은 인간미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 관계는 거래가 되지만 의로움을 앞세우면 관계는 유대가 됩니다. 맹자가 던진 마지막 질문. 맹자는 평생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왕도 정치를 실천한 군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호연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권력자들이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겨도 그는 자기 안의 의로움과 인간미를 믿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환산되는 성공보다 거울 속에 나를 마주했을 때 떳떳한 것이 훨씬 더 값진 승리라는 것을. 맹자는 말했습니다. 대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세속의 때가 묻고 경쟁에 치이고 배신을 당해도 우리 안의 순수한 측은지심과 정의감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까? 누군가의 험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 안의 호연지기를 키웁니다. 맹자의 철학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현대적인 지침서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요? 맹자는 웃으며 답합니다. 의롭게 살지 못하면 당신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